책 들고 왔니? 안 들어갔어. 안 들었어.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저거 수습 국어 수업 시간에 한대? 수업 시간에 어. 그냥 맨날 한주일씩. 그렇지 저번에 그 프로그램. 근데 여러분들 그 이번 학기에 국어 관련된 과목이 없어? 없네. 아 맞다 너네 엄매가지. 맞네. 엄매가 있구나 이거. 시험에 어. 원하는 독서 안 넣는. 안 넣는 엄매는 안 넣는 거 같아. 아니 엄매도 넣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김아영 쌤이 오늘 숙제한 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 영문쌤이 없나 싶어서. 그래? 화자는 당연히 넣고 엄매도 넣을. 그럼 우리한테 안 들어갈 거라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말 되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중간 때는 아마 안 할 것 같고. 아 그럼 너네는 엄매하고 뭐 이렇게 심화고나 이런 것들은 따로 과목이 없네? 심화고는 2학기 때. 아 2학기 때? 아 그럼 그때는 이제 뭐 수능 완성이나 뭐 이런 것들 하겠네. 자 58페이지 봅시다. 요 연항전과 앞까지는 아 그럼 여러분들 이번 숙제 나온 게 어디까지인데? 그 자체가 4까지. 4까지 숙제 나왔어? 현대시는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아 그래? 얼마 안 됐네 아직. 그러면 이거 지금 안 읽어봤죠 여러분들? 안 읽어봤지? 그러면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거기까지 앞에 보세요. 면왕정가다, 그쵸? 정가. 무슨 정가라고 하면은 대체로 정자 얘기하는 겁니다. 정자. 여기 지금 한자가 안 적혀 있네요. 자, 그래서 뭐 합강정가, 면왕정가 이러면 이 정자에서 느끼는 흥취를 이제 노래로 만든 거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글을 쓴 작가는요,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내신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조 중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성간 지어내니 뭐 나 한 칸, 달 한 칸, 바람 한 칸 맡겨두고 그거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관직에 거의 한 80대가 다 되는 나이까지 관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늙은 나이까지 관직에 있다가 이제 그 시골로 은퇴하고 가가지고 자기가 이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만들었어. 정자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의 풍경들을 쫙 봤더니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보면서 그냥 뽕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왕정 플러스 그 주변의 정취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그려내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왜냐면 여기에서 그려내는 이미지에 사실 뭐가 있냐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나눠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사실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되게 낮은 작품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요, 대체로 그냥 보통의 가사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하는 기간 동안에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본 게 아니라 저기 그냥 평가원 기출 지문들로만 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전 문학에서 진짜 막 단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막 뜻을 알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툭툭 질문을 좀 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정도면 이 정도 단어는 내신에서 좀 충분히 배웠을 만한 단어인데 싶은 것들을 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아주 하지 마.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고전 6부터 하고 있어요. 면왕정가. 자,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쳐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넓은 들판 무슨 짐작하느라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펼쳐져 있는 듯. 자, 여기서 끊으면 이 면왕정가는요,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요 앞부분이 해석이 좀 모호해요. 이걸 뭐라고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보기에 좀 모호해. 그냥 전체적인 상황으로만 보자면 무등산 한 줄기가 있답니다. 얘가 동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나봐. 줄기가 산줄기겠죠. 산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있는데 멀리 떨쳐와서 제월봉이 됐다는 건 다른 봉우리 하나 더 있나봐. 여기가 제월봉인가봐. 무등산에서 떨쳐 나와서 뭔가가 봉우리가 지금 세워졌다고. 그걸 제월봉이라고 하나봐. 그럼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그 넓은 들판에 여기쯤이겠지. 이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펼쳐져 있는 듯이라고 되어 있으니, 자, 일곱 굽이가 지금 화자가 있는 곳에서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멀리 떨쳐와서 무등산이 됐는데 이 중간중간에 한 7개의 봉우리가 지금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7굽이의 그 산의 줄기가 문득문득 굽혀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늙은 용이라고 되어 있으니 가운데 굽이니까 이 7굽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어떤 굽이인가 봐. 여기 이 굽이는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요. 스캔이 왜 이래? 자, 선잠을 갖게요 머리를 얹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7굽이의 가운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봉우리야, 봉우리. 그래서 저 지금 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봉우리의 모양이 마치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여기에 쫙 다리를 틀고 앉아있는 모양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우리의 모양이.
자 다음 너럿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얹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정자가 바로 뭡니까? 면왕정이죠. 자기가 지은. 자 그래서 정자를 얹었는데 구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날개를 펼쳤는데 자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구름 탄 청학 구멍에 든 늙은 용 얘를 표시해 가지고 같은 대상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자 구멍에 든 늙은 용은요 산 동물이 얘기하는 거고요. 구름 탄 청학은요 정자 얘기하는 겁니다. 면왕정 얘기하는 거야. 자 가운데 굽이 요 봉우리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자 정자를 얹었는데 구름 탄 청학이라고 되어 있으니 어떤 너럿바위 위에 지금 소나무 대나무 해치고 어딘가에 지금 정자를 지었어. 그래서 정자야. 자 정자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자의 이 지붕이 마치 뭐 같은 거야? 구름 탄 청학이 날개를 펼친 듯하다 이 말입니다. 지붕이. 자 다음 옥천산 용천산 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룰이 펼친 듯이 라고 되어 있으니 자 정자 앞에는 넓은 들판이 있나봐. 넓은 들판이 있고요. 자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라고 되어 있으니 서로 다른 산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 지금 물줄기가 몇 개야? 2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물줄기에 물이 내려오는데 자 넓거든 길지나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나 말든지 자 그러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야?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자 그럼 그거가 그런데 요 내리는 물이 시냇물 강물이겠지. 강물 시냇물 맞죠? 자 옥천산 용천산 2개의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니까 걔게 마치 무슨 모습 같은 거야? 쌍용 용 2마리가 뒤트는 듯 긴 비단이 펼쳐져 있는 듯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느냐.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자 지금 물이 이렇게 두 갈래로 흘러요. 하나는 옥천산 하나는 뭐 뭔 산이야? 용천산.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리는 시냇물 물가에 시냇가죠 시냇가.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물가에 모래밭이 이렇게 쫙 있는 거야. 눈같이 펼쳐져 있다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그쵸?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어르다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정을 통하다. 조금만 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사랑하다. 그렇죠? 정을 통하느라.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과 정을 통하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러기가 한 마리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얘가 여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기 너무 아름다우니까.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자 요게 지금 다 누가 하는 행동? 이 기러기가 하는 행동이죠. 지금 이 자연의 풍경에서 지금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자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 마치 산의 모습이 뭐 같다? 병풍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렸던 이런 이미지에서 산들이 뒤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게 마치 병풍 같다는 거죠. 자 그림인가 아닌가 라고 했으니까 그림 같다는 거야.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자 잘 보세요. 그럼 이거 어지러운 건 누가 어지러운 건데? 화자가 어지러운 거거든. 자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요 사실 생각해보면 기러기가 어지러울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 시 안에서 자연물이라고.
자연물이 어지럼증을 느낄 수는 없거든. 자, 그럼 사실은 이 어지러운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구 감정인 거야? 화자의 정서인 거죠. 자, 그러면 화자의 정서가 지금 기러기에 투영되어 있어. 우리가 보통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한다, 그쵸? 근데 감정이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기러기가 어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무엇을 어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이 시냇가 주변의 경치에 지금 빠져들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자기가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밑에도 얘기를 하는 거죠.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 난 향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이루고 해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산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7굽이라며 맞죠? 자, 그래서 요 산들 쭉 얘기하고 추월산부터 여기까지 하면 전부 7개다 그쵸? 자,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 절벽이라는 말은 만약에 나오면 원래는 창애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애가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풀이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자로 창애라고 적혀 있어요. 멀고 가까운 푸른 창애에 푸른 절벽에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머문 것이 뭔데? 그냥 산에 피어있는 온갖 것들이겠지. 나무, 뭐 푸른 나무,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꽃들. 그렇죠? 자, 머문 것이 많기도 많답니다. 흰구름 뿌연 연하. 연하가 무슨 뜻인데요? 연하가 뭐야? 지훈아, 연하가 뭐예요? 어린 남자애? 연하. 연하는요, 안개와 노을입니다. 이거는 꼭 아세요, 여러분들. 그 내가 뜻을 적어주는 한자어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대한민국 고3이라면 그냥 다 알아야 되는 한자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실 때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디테일하게 안 했어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 나와도 그 한글로 안 적어주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남 이런 거는 그 요즘 사실 수능은요 한자어 잘 안 나옵니다. 한자어 웬만하면 다 한글로 풀이해서 적어주거든요. 독해가 중요한 거지 한자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산남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산의 아지랑이야 이런 거 다 적어줘요. 지금 여기도 뜻 나와 있지만 뜻 나와 있을 필요도 없이 그냥 풀어서 다 적어줘요. 근데 연하 이런 건 안 적어줍니다.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해서요 못해도 10번 넘게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알아두세요. 안개와 노을입니다. 자,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자, 그럼 아양 떠는 것도 사실은 봐봐, 어떤 자연물이든 상관없어. 이게 무슨 기러기든 산이든 뭐 안개든 다 상관없어. 아양을 떠는 것 자체는 자연물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구 감정이야? 내 감정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아, 쟤네들이 나한테 아양을 떠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광야 넓은 들판이다 그쵸? 광야로 건너가니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짙으락 석양과 섞여서 가랑비마저 뿌리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랑비마저 뿌린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원근을 푸른 절벽 여기 흰구름 뿌연 연하 여기 있다 그쵸? 자, 여기서부터가 바로 무엇의 이미지냐면요 봄의 이미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까지가 바로 봄의 이미지야. 그러면 봄의 이미지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할 때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기까지 읽어서 아, 읽자마자 이거 바로 봄의 이미지네 바로 안 떠올라요. 뒤에 한 여름에 가을까지 넘어가고 나면은 여름 이미지랑 가을 이미지가 나오네. 그럼 봄도 있겠네 하고 올라가서 찾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봄의 이미지 뭐 있는데요? 여기 아지랑이야, 아지랑이. 봄에 피어나는 아지랑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안개와 노을, 연하도 사실은
그 봄을 노래하는 작품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자 뿔이 4가지가 봄이거든요. 가랑비 우리가 한자로는 새우라고 하죠. 새우. 자 가랑비도 사실은 봄이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좀 내릴 수 있는데요. 그나마 봄의 이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요 가랑비 내리는 거 봄비죠. 봄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봄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름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가마를 급히 타고 소랄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녹양이 우는 꾀꼬리 노태겨워 하는구나. 자 녹양 무슨 뜻입니까? 알아둬야죠. 푸른 버드나무. 버들 양자죠. 버들 양자. 자 푸른 버드나무에 우는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미안합니다. 뿌리 4가지가 아니고 교태겨워 하는 구 나까지를 봄이라고 해요. 미안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꾀꼬리가 봄철새거든요. 여기까지 봄. 자 다음 녹양이라는 말도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녹양이라는 건 푸른 버드나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좀 많이 나오냐면요. 녹양방초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방초가 뭐냐면요. 향긋한 풀냄새입니다. 자, 겨울 내내 이제 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들판에 풀들이 자라나고 푸른 버드나무에 푸른 잎들이 다 져 있다가 봄이 되어서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푸르게. 자, 그래서 녹양 또는 녹양방초, 그 다음에 꾀꼬리 이런 것들도 전부 봄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 나무풀 우거지어부터 이제 여름의 이미지가 드러나요. 나무풀이 이제 뭐 합니까? 우거지죠. 그러니까 잎이 넓어집니다. 녹음이 짙어진대. 녹음이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녹음은요, 직역하면 푸르름과 그늘이란 뜻이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햇볕이 세진단 말이야. 햇볕이 세지면 나뭇잎들의 크기가 어떻게 돼? 넓어져요. 나뭇잎들의 크기가 넓어지면서 나무가 완전히 푸르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푸르게 변한 나무 밑에 그늘이 어때요? 유독 시원하죠. 자, 그래서 녹음이라고 하면은 그 푸르러짐과 그늘을 뜻합니다. 여름의 이미지죠. 자, 그러니까 이 녹음 하면은 이미지가 약간 선선한 시원한 이미지야. 그래서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어? 낮잠 자고 있는 거야. 긴 졸음을 내어 편히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여름날에 가장 기분 좋은 감정이 바로 이거 아니야. 서늘한 바람 불어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 명랑정이 있는 요 들판에 명랑정 딱 지어놓고 지금 이 녹음 아래에서 낮잠 한숨 잤더니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딱 보는 순간 뭘 느낄 수 있냐면 가을이라는 걸 확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 뭐 나와 있습니까? 된서리. 자, 서리가 끼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가을이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가을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다음 산빛이 금수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금수가 무슨 뜻입니까? 금수는요, 여러분들 2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비단입니다. 그래서 금수는요, 여러분들 나오면 무조건 옆에 한자가 적혀 있어요. 금수할 때 금에 여기에 쇠금자 붙어 있는 거 있죠. 쇠금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쇠금자 붙어 있으면 이건 비단 뜻하는 겁니다.
짐승을 뜻하는 금에는 여기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산빛이 금수로다라고 하면 지금은 요거 비단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을 계절이야. 계절이 가을이야. 산빛이 금수야. 그럼 이거는 지금 뭐가 핀 걸 얘기하는 거야? 단풍이 든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산에. 알록달록. 이게요, 산빛이 금수라는 게요, 상충곡에서는 이 봄날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금수로다라고 하면 단풍이 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황운. 황운은요, 직역하면 누런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근데 얘는 실제 구름이 아니고요. 이 황금색의 벼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벼가 익어서 누렇게 지금 온 천지에 펼쳐져 있는 거야. 굉장히 아름답고 풍족해 보이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만경이라고 하면 이 경은 경치할 때 경자죠. 자, 그래서 만은 1만 만자인데 만 개의 경치가 아니고요, 그냥 앞에 쫙 펼쳐진 경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황금색 벼논이 펼쳐진 요 앞에 경치에 어떻게 이렇게 펼쳐져 있냐?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 부르는구나. 왜 흥에 겨워? 이렇게 지금 풍족해 보이잖아. 그렇죠? 자, 다음 여기서부터는 초목이 다 졌답니다. 풀과 나무가 다 졌어요. 언젠데? 겨울이죠. 강산이 묻혔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묻힌 거야? 눈에 묻힌 거죠. 자, 조물주가 헌사하여. 헌사하다는 건 야단스러워. 조물주는 이 세상을 만들어낸 신이죠. 자, 그러니까 조물주가 하도 야단스러워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놨다?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빙설로 꾸며내니, 얼음과 눈으로 이 세상을 꾸며내니 라고 했으니 지금 화자의 눈에 보이는 색깔은 온통 무슨 색? 온통 하얀색이야. 눈 덮인 산 보고 있는 거죠. 자, 병궁요대와 옥회은사는요, 그냥 직역하면 됩니다. 어차피 밑에 뜻이 나와 있기도 한데 그냥 완전 새하얗게 눈 덮인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옥색의 궁궐 같고, 그 다음에 아직 옥색의 궁궐, 옥색의 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궁궐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눈 아래 펼쳤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대마다 승경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겨울의 이미지고요. 승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우리가 승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승지. 사람 이름 아니고요.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이런 거 볼 일이 잘 없을 텐데, 나는 어렸을 때 종이지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종이지도 본 기억 별로 없죠? 아닌가? 있나? 자, 종이지도에 보면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혹시 뭐 사회과부도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지도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 거기에 보면은 그 지도 표시 중에 보면 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명승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적 없나요? 나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거든. 명승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름난 승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승지가 뭔데? 라고 하면은 이게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그냥 우리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주에 있는 명승지 뭐 있어요? 불국사, 석굴암, 천마총 뭐 이런 것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좀 유명하다고 얘기되는 관광지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럼 관광지에 왜 가는데? 보기 좋으니까 가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승지라고 하거든요. 승지 중에서도 이름난 데를 명승지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승경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냐면 그냥 이런 승지 같은 경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관광지 같은 경치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경치가 아름답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인간 세상 떠나왔대요. 이 사람 뭐 떠나왔어?
속세 떠나왔다. 그쵸? 자,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답니다.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고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밤일랑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낫고 쌀인무는 누가 닫으며 진꽃은 누가 쓰냐 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요요요. 어이씨. 자기가 지금 쉴 틈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반 사대부가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호 한정, 강호에서 한가롭게 누리는 정석,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 그러면 사람들 인식에, 그때 당시 사람들, 요 송순이라는 사람이 은퇴해가지고 저기에 기막히게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 하나 지어놨대. 그러면 야 거기 한번 가보자. 걔 지금 은퇴해가지고 거기서 할 일도 없이 한가하게 있겠네. 야 우리 걔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길 좀 알려달라고 하자. 우리 내비게이션 좀 하라고. 자 그러면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 집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나 부르지 마라. 나 바쁘다고. 왜 바쁜데?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경치가 너무 예쁘니까. 바람도 쐬야 되고 달도 맞아야 되고 자연 속에서 밤도 주워야 되고 고기도 낚아야 되고. 그러니까 야 너네 나 한가한 줄 알지? 나 안 한가해. 그러니까 나 찾지 마. 나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쌀이무는 누가 닫냐? 진고추 누가 쓸어내냐? 아침 시간이 모자라니 저녁이 싫겠냐? 아니 저녁도 안 싫어. 왜? 이거 너무 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 사람 은퇴 80대 다 돼서 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니?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저녁이나 싫겠냐고. 안 싫어.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싶어요. 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나 넉넉하겠냐? 오늘 이거 다 못했으니 내일 해야지. 자 다음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답니다. 하나 보면 좀 번거로워. 근데 번거로워도 이거 버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왜? 전부 다 하고 싶거든. 맞죠? 자 쉴 새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알리랴라고 해서 이거 지금 서리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쉴 새가 없는데 나한테 여기 찾아온다고 남한테 길 알려달라고 하면 내가 길 알려줄 수 있겠냐? 없다는 거야. 나 바빠. 알겠죠? 나한테 묻지 마. 다만 지팡이가 다 무뎌서 가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 하도 많이 싸돌아다녀가지고 지팡이만 다 무뎌져 갔다는 거죠. 자 요것도 혹시나 만약에 나온다면 한자어로 나올 수 있어서 원래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청려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청려장이라는 게 지팡이야. 다만 이 청려장이 다 무뎌가는구나. 술이 익었으니 벗이 없겠냐? 벗이 있지. 그럼 벗이 뭔데? 자연.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무슨 말이야? 노래 부르고 악기 켜고 그냥 지 혼자 놀고 있는 거죠. 풍류를 즐기면서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나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느냐? 근심 없어. 시름 없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웃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디 높고 세월도 한가하다. 지금 이제 강호 환정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다음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일단은 내가 은퇴를 했잖아. 은퇴를 했으면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뭐가 돼야 돼? 나라가 안정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안 불편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대부로서 임금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에 들어가서도 당연히 누구 생각하는 거야? 임금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유교적 사대부가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건 아주 평화로운 시대야. 그런데 이 태평성대라고 할 때 성이 무슨 성자인데? 우리가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라고 할 때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은이야. 성은. 임금의 은혜라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라는 거야? 임금 덕분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태평성대는 그냥 평화로운 시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평화로운 시대를 정치하고 있던 왕에 대한 칭찬입니다. 가장 큰 칭찬.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자연에 와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전부 임금 덕분이라는 거죠. 태평성대를 내가 몰랐는데 지금이 그때로구나.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러구나. 내가 마치 신선이라는 거죠. 자,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평생이죠.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200이 살아온들. 200이 뭡니까? 중국의 시인이죠.
우리가 보통 이태백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태백이 놀던 나라. 자, 이 이백은요 대표적으로 이 자연의 풍류를 잘 즐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지금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사는 게 지금 마치 뭐 같아? 신선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 소냐라고 되어 있으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호탕한 회포는요 이백보다 더 낫다는 거죠. 이 몸이 이러한 것도 역군은이셨다. 역군은이 무슨 뜻이야? 또한 임금의 은혜이셨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요 마지막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지금 뭐가 많이 드러납니까? 이 유교적 도리로서의 충의 정신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 뭐였냐면 내가 스스로 정자 지어놓고 자기 스스로 뽕이 취해가지고 야 여기 너무 아름다워 정자 너무 멋있어 내내 그 얘기만 했거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누구 덕분이라는 거야? 임금 덕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왕정가 내용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다음 요거 현대시 나눠준 거 봅시다. 90페이지. 자, 요거 여러분들 가나 지문 읽고요. 3번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지금 바로 시작.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는 사실 읽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요 나야 나. 이 나 작품을 보고 누룩이라는 작품을 보고 아마 보기 없이는요 그 보기에 나와 있는 해석대로 읽기는 쉽지 않았겠죠. 근데 사실 가는 해설 없어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읽었을 거야. 어차피 뭐 작가도 누군지 아는 사람이고 맞죠? 자 근데 요 나 지문을 읽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읽을 때 해야 되는 생각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보자마자 여기 안에 있는 구절 중에서 몇 가지 구절을 바로 이제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뭘 연결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지금 상황만 살펴보면 자 1년부터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라고 되어 있으니 자 동방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겠죠. 자 그때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공간적 배경이랑 시간적 배경이 다 나와 있어. 그냥 이 시의 배경이야 배경. 어떤데? 하늘 끝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마치 어때요? 굉장히 척박하고 이제 황폐하죠. 세상 다 끝났다고요.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사실 끝났어.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뭐가 피어나고 있다? 꽃이 피어나고 있다. 꽃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아주 빨갛게 피어난답니다. 이 빨갛게가 꽃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더욱더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자, 내 목숨을 꾸며서 쉼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짝거린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북쪽 툰드라 찬 새벽 그 다음에 눈속 깊이 여기 다 엮어서 얘도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요거에 해당하는 거야. 아주 추워. 이런 공간에서도 뭐가 움직거린다고? 꽃 맹아리가 움직거린다고. 그럼 꽃 맹아리의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자 다음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맥락적으로 읽었을 때 제비때가 까맣게 날아오르면 뭐가 피어날까요? 꽃이 피어오를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왜? 기다리고 있잖아.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자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랍니다. 요것도 우리가 맥락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저버리지 못할 약속을 조금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끊고 나서 여러분들 작가가 이 육사기 때문에 이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 무엇인지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조국의 광복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어떤 희망찬 미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 거야? 지금 이 척박한 배경이 바로 뭐겠어? 일제일 거 아니야. 일제의 어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기 없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작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근데 요거 하나만 이 육사라고 해서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시대적 배경이랑 다 연결해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야. 부정적 현실이야. 그럼 당연히 뭐 그거지.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작년 수능 특강에 이 육사의 작품이 있었는데 황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는요 막 이런 좀 일제의 부정적 현실이라든지 일제의 탄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육사의 작품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막 아주 겉으로 많이 안 드러나는 작품도 있어요. 윤동주라고 해서 꼭 그런 것들이 다 막 반성, 뭐 이렇게 부정적 현실 이런 게 꼭 다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맞죠? 자 다음 한 바다 복판 용소승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이라고 한답니다. 꽃성이니까 말 그대로 뭐야? 꽃이 성을 이룬 거야. 그럼 꽃이 성을 이뤘다는 건 무슨 말인데? 아까 이야기하는
이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꽃이 아주 많이 피어났다는 거겠지. 그러면 이 꽃성이 만들어진 그 시간이 바로 뭐야? 지켜질 약속인 거야. 이 약속이 지켜지면 이런 꽃성이 만들어진다고. 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이 너는 누군데 그러면? 제목이 꽃이잖아. 꽃이겠지.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너를 불러보노라 라고 했으니까 이 무리들이 누구야? 꽃들이겠지. 그 무리들이니까 꽃으로 만들어진 이 성에 있는 꽃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너네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야. 왜? 나중에 미래에 너네들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뭘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꽃으로 만들어진 성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꽃으로 만들어진 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겠어? 어떤 희망적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화자 입장에서 희망적 미래는 이제 조국의 광복밖에 없겠죠. 조국의 광복. 자, 다음 누룩입니다. 여러분들 누룩이 뭔지 압니까? 누룩인 거야. 여러분도 혹시 청산별곡 했어? 1학년 때? 청산별곡. 살얼이 났다. 청산의 살얼이 났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살얼이 났다. 안 했구만. 자, 거기에 보면 누룩 나오는데, 자, 누룩이 뭔데? 누룩 뭐 만들 때 쓰는 거야? 막걸리. 술 만들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요, 뭐를 하는 역할을 하냐면요,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술 먹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술 맛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 술도 어찌됐건 그 막걸리라고 하는 것도 곡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풍미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나도 잘 몰라. 나도 술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맛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하여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술에 풍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마치 음식에 풍미가 있는 것처럼, 고기에 풍미가 있는 것처럼. 그 풍미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누룩입니다. 왜? 발효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냐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막걸리 만들려고 하나? 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물어봐요.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라라. 자, 누룩 한 덩이가 떴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잖아. 근데 이걸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난번에 어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에 파란 하늘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하늘 그냥 당연히 파랗지. 그러니까 파란 하늘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뜨겁고 눈부신 태양 체질이었다. 그 다음에 뒤안처럼 뜨겁고 눈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뒤안처럼 아늑한 달의 체질이었다. 그러면 뜨겁고 눈부신 게 당연히 태양의 성질이지만 그 시에서 특별히 그걸 연결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성질로, 속성으로. 마찬가지로 파란 하늘이라고 되어 있으면 하늘 다 파란 거 아니야? 아닌데? 시에서 보라색 하늘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늘은 특별히 파랗다는 걸 속성으로 연결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잘 보세요. 누룩 한 덩이가 뜬 다음에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낀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부터 이 시는요, 누룩 한 덩이가 떠오르면 그건 뭐야?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낀 거야. 뭐야? 그래서 누룩과 관련돼서 누룩 한 덩이가 떠오르는 건 지금 요거랑 같다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볼 거야. 자, 다음.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서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자,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난 거 그 살며시 더운 가슴 마찬가지로 뭔데?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게 뭔데? 사랑이야.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건 뜨는 까닭을 알겠냐라고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잖아.
누룩 한 덩이가 왜 뜨는데?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서 살며시 더워진 가슴, 요걸 가지고 뜬 거라고.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 끝이야.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자, 지금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이게 지금 한 문장이잖아.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한 문장이 뭔데? 요게 한 문장이야. 그리고 또 요게 한 문장이야.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뭘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 여기 이걸 바탕으로 밤새도록 우는 울음이 있나봐. 지 혼자서 찾는 길, 여럿이서도 찾는 길이야.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엄동설한이니까 아주 추운 시기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추운 시기, 심지어 칼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 칼날 같은 추위, 그러니까 아주 따가운 추위, 매서운 추위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것은 알고 있답니다. 무릎팍이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울림을 들었느냐? 밤새도록 우는 울음, 그 가슴 울림. 지금 들었느냐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밤새도록 우는 울음, 여기서는 그 가슴 울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자, 삭고 사가 부서지는 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다림, 부서지는 일 정도는 아는데, 자, 이게 이 시에서 왜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뭔진 몰라도 적어도 이 시의 제목이 누룩이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 누룩을 통해서 술이 만들어지려면 발효가 돼야 돼요. 발효는 하루아침에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잘 보세요. 자, 그리고 발효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삭는 겁니다. 안 좋게 되면 삭는 거고요. 좀 맛있게 되면 발효가 된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효된 거야. 기다려야 돼요. 누룩이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 누룩을 우리가 대하는 입장에서, 누룩을 대하는 입장에서 얘는 필요 없는 거야. 필요한 거야. 얘는 필요한 겁니다.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누룩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 때 필요한 거고요. 삭고 사가 부서지는 일 역시 누룩을 통해서 발효시켜서 뭘 만들 때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냥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자, 다음 지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답니다. 마찬가지야. 누룩이요, 안 좋게 되면 썩는 거고 맛있게 되면 발효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도 결국 누룩을 통해서 뭔가 발효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돼야 되냐면 그냥 발효의 과정인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다? 없어요. 왜? 그건 누룩의 역할이거든. 다음, 우리 고향 좋은 물을 만난답니다. 자, 누룩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술이 되진 않죠. 물이랑 섞어야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섞을 때 그 물을 끓여가지고 증류해서 증류수 같은 걸 좀 많이 넣죠. 자, 그래서 좋은 물 만나면 잘 보세요.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자, 좋은 물 만나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냐 하고 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함께 끓었더니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된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처음 나온 거 알아요? 비슷한 정서도 처음 나왔어. 앞에 있었던 우리가 글들을 쭉 읽어보면 기쁨과 관련되어 있는 정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맞죠? 자, 기쁨은 그러면 뭐가 돼서 좋은 물 만나서 함께 끓으면 기쁨이 되나봐. 자, 그리고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죽음이요,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서 만들어져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죽음 역시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야? 아니지. 이거 긍정적인 거지. 왜? 발효의 과정에서 생기는 거잖아. 자, 그래서 긍정적인 시험이다. 자, 지금 감춰둔 누룩이 떠오른대요. 냄새가 퍼진답니다.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바탕으로 잘 보세요. 뒤에 3번 문제 넘어가 봐봐. 뭐라고 적혀 있어?
1980년대 군부 독재 하에서 불이한 현실 속에 억압당하고 있는 민중들이 잘 보세요. 연대를 통해 불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자, 아까 내가 읽었던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었다면 희망적인 미래는 좀 잘 떠올랐을 거야. 마지막에 기쁨이라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알맞은 물 만나서 더워져가지고 결국은 기쁨이 됐잖아. 그래서 누룩 떠가지고 냄새 퍼진다며. 그러면 희망적인 미래는 오케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뭔데? 요거예요, 요거. 연대.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본문 다시 볼 거 아니야. 본문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단어에 체크가 돼야 될까요? 왜 연대인데? 연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에 꽂혀야 되는데? 지원아 무슨 단어에 꽂혀야 돼? 1년에 무슨 단어? 일년에는 무슨 단어일까요? 준호야 뭘까? 이건 지 혼자 무력한 거. 2연에서 꽂혀야 되는 구절 뭘까요? 지 혼자서도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이야. 3년 뭘까요? 우리 고향 좋은 물만 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거. 연결해볼까? 자, 지 혼자 무력함. 2연에서요 뭐였냐? 지 혼자 찾는 길. 뭐랑 똑같아? 여럿이서 찾는 길. 자, 다음. 좋은 물과의 만남. 뭐가 만들어져? 뭐 춤, 기쁨, 얼굴, 해솟는 얼굴 다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좋은 물과 만남, 그 다음에 함께 끓는, 함께 끓음. 기쁨으로 연결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알고 나서 본문을 다시 보면요, 지 혼자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연대를 통한 이제 이 민주주의의 회복, 자유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요 구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걸 뭐라고 얘기했다고? 지 혼자 무력함에 떴다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걔는 사실 사랑이라는 거야. 걔 왜 사랑인데? 지 혼자 무력함에 누룩이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데 지 혼자 따로 떨어지니까 위로 떠오른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지 혼자 따로 떨어졌는데 따로 떨어진 게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고 알맞은 바람도 맞고 그 다음에 이 더운 이 가슴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더운 어떤 이 온도를 받아서 떠오른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사실은 지 혼자 무력함에 떠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 혼자 찾는 길은 뭐랑 똑같다고? 여럿이서 찾는 길이랑 똑같다고. 자, 여럿이서 찾는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기 혼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물과 이 누룩이 만나서 함께 끓으면 그것이 덩달아 함께 끓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이 부정적 현실을 헤쳐나가지 말고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모여서 당신만 자유를 꿈꾸는 게 아니야. 당신들만 민주주의를 꿈꾸는 게 아니야. 우리들도 다 꿈꾸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연대를 통한 어떤 자유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로 연결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을 읽었을 때는 아마 연결이 쉽지 않았을 거고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옵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엄동설한 칼별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가 되겠어? 아주 혹독한 현실이 되겠죠.
자, 다음 무릎팍이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이라고 하는 건 이 가슴은 지금 지 혼자 뭔가 꿈꾸고 있는 그 가슴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자유를 열망하고 있는 가슴입니다. 자유를 열망하는 마음. 그리고 무릎팍이 으깨진다고 하는 건 희생적인 겁니다. 자신의 무릎팍이 으깨져도 자유를 열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슴 울림을 사람들한테 전달한다고요. 근데 그거 당신 혼자 아니라고, 여럿이서 하는 거라고. 당신 외롭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작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